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타프티 강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12페이지고요. 주제는 2개의 스크린입니다. 내용은 짤막짤막하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좀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선 형식 발전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었던 것을 복습하면서 조금 더 나가고, 앞에 있었던 걸 복습하면서 조금 더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는 것 같지만 앞에 나온 내용 하나하나가 나중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나중에 다운머리로 가면, 다운머리 기법으로 가면은 그게 다 조각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프티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앞에 했던 것을 잊지 마시고 복습할 땐 복습하시면서 조금씩 가시면 저와 함께 가시면 어느 순간 이 타프티라는 책도 개념이 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렵다고 한다면은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또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타프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을 하시면 실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직접 변화하는 경험을 해 나가신다면 그때는 뭐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서핑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타프티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해야 이게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죠. 먼저 앞에 복습 내용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꿈과 생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꿈과 생시의 공통점이 뭔가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우리는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리고 우리가 꿈에서 깨었다고 하는 생시, 곧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의식의 상태는 어떠한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제 멋대로 펼쳐지는 현실에 무방비로 쫓기거나 끌려다니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꿈에서 꿈이 진행이 되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꾸어지는 것처럼 현실도 마치 그 꿈처럼 잠든 상태로 우리는 펼쳐지는 현실에 끌려다닌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프레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이제 보충하면서 갈게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이 사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낱장의 사진. 낱장의 사진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은 그게 정지된 형태로 되어 있지, 사진을 봤는데 거기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진은 멈춰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멈춰 있는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이것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면 이 사진 안에 그림들, 장면들이 동작을 하게 되죠.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프레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정지된 것을 딱 떠올리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이제 앞으로 수월해져요. 우리가 트랜스서핑이든 타프티든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런 용어 하나, 개념 하나에 대해서 손에 쫙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그러면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낱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진 낱장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언제 움직여요? 사진을 넘기기 시작하면은 사진 안에 있는 장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사진을 넘기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의 장면에 적용을 하면 사진을 넘기는 것은 그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축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생기죠. 움직임. 그래서 프레임의 움직임이다.
꿈도 생시도 프레임의 움직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현실로 돌아왔어. 그러면 꿈은 그냥 또 낮장에 이렇게 사진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수한 사진들, 가능태 공간이니까 무수한 사진들. 여기에 이제 돼지가 나오는 꿈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개가 나오는 꿈 프레임이 있고. 예. 근데 내가 다시 잠이 들었어. 그래서 이 가능태 공간에 있는 어떤 꿈이라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내가 들어갔는데 돼지 꿈 영역에 들어갔어. 여기에는 돼지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해. 작동하기 시작해. 다시 깨어났죠? 현실이라는 프레임도 낮장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낮장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깨어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몸을 일으키고 지금 몇 시야? 아 맞다 오늘 약속 있었지?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생기죠. 프레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니까 현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트랜서핑과 타프티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치 꿈에서 자각몽을 꾸지 않는 한 꿈이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눈을 뜨고 나서도 이 주어진 프레임들이 제 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습관적으로 펜듈럼의 규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때 이 프레임들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동적으로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현실이 오면 나는 좌절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을 선택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잠들어 있죠. 예. 자, 이 프레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프레임의 움직임을 그런데 뭐다? 통제할 수 있다. 예. 꿈이든 생시든. 꿈에서 통제하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각몽이라고 그러죠. 현실에서 통제하면, 생시에서 이 현실을 통제하면 자각몽이 아니라 이제 자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조종 또는 현실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프레임의 움직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도대체 뭘 가지고 통제하느냐? 이것을. 그게 바로 생각의 주도권, 생각을 내가 통제함으로써 현실을 통제한다. 왜? 생각은 에너지고 생각의 에너지가 반영된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어떤 의도로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나의 현실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제하는 거죠. 생각을 통제하는 거. 이제 사념을 통제하는 거예요. 의도를 조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습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프레임. 프레임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영사기, 요즘엔 뭐 디지털로 영화 상영하니까 그렇긴 한데 뭐 시네마 천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 영화 필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영사기 또는 뭐 슬라이드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진 한 컷 한 컷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영사기에 있는 필름,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여러 장의 사진.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움직이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프레임들이 움직이고 그런 뭐예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그러면 영사기를 돌리기 전에 영화 필름 이렇게 떠올리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사진 한 장. 네. 자,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스크린이라는 주제죠. 네. 키워드는요. 오늘 이거예요.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그리고 주의. 주의는 이거 어텐션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집중할 때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놓느냐 이런 거 주의.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이제 이 생시, 현실에서 우리가 여전히 잠이 들어있는데 이 잠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떻게 잠에 빠져 있는지, 왜 깨어나지 못하는지를 이 스크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새로운 장에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타프티 강독하면서도 이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 네,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 두 개의 스크린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두 개의 스크린. 스크린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스크린. 자, 스크린. 우리 스크린을 보잖아요. 스크린을. 두 개의 큰 스크린이 있어요. 하나의 스크린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이것을 외부 스크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스크린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의 스크린, 내부 스크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외부 스크린이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접촉하는 걸 얘기해요. 밖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 세계의 정보, 접촉하는 것, 이걸 다 외부 스크린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눈, 육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이제 접촉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 이것을 외부 스크린에 접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내부 스크린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바로 내부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펼쳐지죠. 그래서 눈을 뜨고도 눈앞에 뭐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때 그 여행 갔던 거기가 그 장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 이게 뭐예요? 내부 스크린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또는 눈을 감았는데,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았다는 건 외부 스크린이 꺼진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자꾸 뭐가 떠올라.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내부 스크린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내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자꾸 떠올라. 내부 스크린이 펼쳐진 거예요. 예. 내부 스크린이라는 건 그래서 이 생각과 관련이 있다. 생각과.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요. 일상에서 이 두 개의 스크린을 접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일단 꿈꾸는 것과 잠든 것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꿈꾸는 건요, 이거 달라요. 꿈꾸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도 꿈을 꾼 거 알잖아요. 그때의 꿈에서의 경험,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잠이 들었다, 이거는 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꾼 상태로 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났을 때 기억이 없어요. 마치 마취를 하고 나서 깨어난 것처럼, 야, 너 죽은 듯이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는 또 쥐 죽은 듯이 자더라, 이렇게 골아떨어져서 자더라. 네. 내가 자고 있는 나를 인식을 하나요? 못하죠. 자면서 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긴 했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골아떨어졌지? 언제 잤지? 몰라. 기억이 없어요. 이거 잠든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잠든 것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 설명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스크린에 연결되는 것도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크린에 연결되는 것이 꿈꾸는 것과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생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꿈 같은 현실을 산다. 여기서 꿈 같은 현실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거나 현실에서 사는 게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지만, 현실이라는 곳을 살지만 꿈꾸듯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의식 없이 외부에 흔들리면서 사는구나. 이럴 때 생시에서도 눈 뜬 채로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꿈을 꾼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외부 스크린이나 내부 스크린에 연결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로 외부 스크린에 치우쳐요. 어떤 분들은 주로 내부 스크린에 치우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내부 스크린 왔다 갔다, 외부 스크린 왔다 갔다. 어쨌든 어느 한 곳에 우리는 접속을 한다. 이쪽을 접속했다 끊고 이쪽을 접속하든, 아니면 이쪽을 접속하고 끊다 이쪽을 접속하든, 아니면 둘 다 끊는 상태가 이제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외부 스크린도 아니고 내부 스크린도 아니면서 깨어난 상태도 아닌, 그거 잠든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넋이 나간 그런 상태, 넋이 나간 상태, 멍한 거,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명상할 때 생각이 없어지는 것과 다른 거예요. 멍 때린다. 그래서 숨은 쉬지만 숨 쉬는 동안, 자는 동안에 기억이 없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 잠은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 스크린에 연결되든 내부 스크린에 연결되든 또는 점유되든, 완전히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점유되든, 또는 여기서 완전히 끊어지든, 이 모두가 꿈꾸든가 잠을 자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잠을 자는데 꿈을 안 꾸든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든가 이것은 잠이에요. 어쨌든 이건 잠자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외부 스크린에 연결돼 있든 내부 스크린에 연결돼 있든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은 쉬지만 이런 상태. 그래서 타프트가 이제 너희들은 달팽이다. 이제 이렇게 언제 나방이 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펜듈럼은 그럼 어떻게 접근해 들어와요? 외부 스크린으로 접근해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 스크린으로 접근해 들어오기도 해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부 스크린이 훨씬 크죠. 여기에 더 오래 머물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부 스크린이 더 커요. 여기에 더 많이 머물러요. 선호가 있어요. 그러한 선호에 맞게 이제 펜듈럼도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끼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외부 스크린의 자극을 통해서 내부 스크린에 미끼를 물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부 스크린의 자극을 통해서 외부 스크린으로 오는 미끼, 펜듈럼의 미끼를 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팎으로 우리는 조종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크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키워드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 그리고 주의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주의. 우리의 주의. 다른 말로 이제 의식이라고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외부 스크린이냐 내부 스크린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잠든 상태도 아니고 꿈꾸는 상태도 아니고 깨어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깨어난다는 것은 그러면 자 일단은 이 주의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중심에 있어야 된다. 자 중심. 중심은 뭐예요? 외부 스크린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내부 스크린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 균형을 잡는 상태를 얘기하죠. 균형을 잡아야 돼. 중심.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외부 스크린에서 점유당하지 않으려면 나와야 돼. 내부 스크린에서 점유당하지 않으려면 나와야 돼. 그러나 양쪽에서 나왔지만 잠들어 있어도 안 돼. 그러면 나온 다음에 가야 할 곳이 바로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럼 중심이 어디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겠다 이거고 오늘의 핵심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을 알자. 그것만 알아도 일단 성공이다. 이걸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트랜서핑 1.0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펜듈럼을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여기선 잘 안 하죠. 펜듈럼이란 단어를. 그러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을 통해서 펜듈럼의 미끼가 다가온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스크린은 특징이 상황이라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상황. 바깥에 펼쳐지는 상황.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외부 스크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또 끌려다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생각 없이 행동을 해요. 생각 없이 행동한다. 자, 이제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뉴스, 뭐 속보 이런 거에 이제 막 들썩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북한이 미사일 쐈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저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속보가 나오면 이제 가슴이 또 덜컹하는 거야. 야, 불났대. 저기 불났대. 저 화재 저거 진압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소문, 풍문 이런 거에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야, 이제 또 경제난이 시작된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또 지나가다가 바깥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저 옆집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얘기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희일비 부화뇌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주관 없이 다른 말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군중 심리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들. 삼해 법칙이라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잘 이끌리는 사람들.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한 사람들. 나는 외부 스크린에 점유를 당했는가 아니면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가 아니면 비교적 자유로운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하신 분들은 알아차리기만 해도 성공이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반면에 내부 스크린은 뭐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주의가 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부 스크린이 딱 켜집니다.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부 스크린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난 이 안에 들어가 버려. 내부 스크린 안에 아예 들어가 버려. 그게 뭐예요? 생각에
우물에 잠겨버리는 사람들, 자기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들, 사념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념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사념체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여기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여기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생각을 주로 도피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반작용으로 외부 스크린을 끄고 싶어. 그래서 내부 스크린을 막 키워. 이 반작용이에요. 반작용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을 일으켜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념체, 부정사념체 특히 이런 것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내부 스크린에 이제 또 점유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려. 아니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피처로 이렇게 삼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도피처가 도피가 되면 다행이지만 알고 보면 펜듈럼의 동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인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번뇌와 상념과 잡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도취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담 사례 중에 어떤 학생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귀가하려고 그러는데 교문 앞에 아이들이 모여서 나를 보고 비웃었다. 비웃었다. 비웃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을 해봤니? 안 해봤어. 걔네들이 비웃은 게 사실이라는 걸 근거를 대봐?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해요. 분명히 비웃었어요. 모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단정하고 확신하고 신념까지 갖게 돼. 거기에 어떤 이게 이데올로기까지 갖게 돼. 야, 이건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 내부 스크린이. 네.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부 스크린에서 자기 시나리오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괜찮다. 정신병원 병동에서 조현병으로 지내고 있어도 남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다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하고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스크린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아니래. 절대 그렇지 않대. 모든 세상을 이 내부 스크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끄고 얘기하자 그랬는데 이걸 도저히 끌 수 없대. 이게 사실이래. 그래서 힘든 거야 이게. 변화가.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셔야 돼요. 타프티를 하려면 여러분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 이제 점유당하신 분들의 특징은 착각이나 오해나 의심 이런 게 많고,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어떤 너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생각이 자꾸 저당 잡히는 이유는 감정에 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심 감정 같은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열등감, 죄책감 뭐 이런 것도 내부 스크린을 키우는 감정 중에 하나죠. 짝사랑에 빠진 경우도 내부 스크린 안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양극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책에서는 무의식 상태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통제권을 상실했다. 펜듈럼의 노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를 의식으로 이제 주의를 의식의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꿈이나 생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부 또는 외부 스크린에서 주의를 의식의 중앙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이 중앙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냐 이거는 천천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개념을 이제 이해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여러분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이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 내가 저당 잡힌 게 없는지 점유당한 게 없는지 얼마나 펜듈럼이 이 양극단으로 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교란시키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파악하고 한 걸음 물러나는 거, 잠깐 멈추는 거, 꺼두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에요. 이 정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페이지로 보면 한 4페이지? 한 2장 정도 되는 분량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장이. 그런데 이걸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 중심, 의식의 중심부로 간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깨어난 의식 상태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현실 지배자의 위치를 되찾는 거,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현존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더 쉬운 말로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페이지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튕겨보거라. 그 찰나에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손가락으로 여러분 코를 탁 때려보세요. 근데 내가 때리면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 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코를 탁 때려야 돼. 그러면은 승질 낸단 말이야,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그 순간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디서요? 온갖 잡념과 상념에서 깨어나고, 바깥에, 예, 뭐, TV가 됐든, 예, 바깥에 사람들의, 예, 자극이 됐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왜 수행하시는 분들, 스님들, 왜 죽비로 이렇게 탁 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의식의 중심으로 딱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외부 스크린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산사에서 그렇게 하실 때. 내부 스크린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탁 때리면 뭐예요? 아차! 깨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도 이제 방법론에서 그런 어떤 스킬이 있잖아요. 팔목에 고무줄을 이렇게 채워요. 그리고 다니면서 튕겨. 내가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때려. 아따가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또는 이제 호흡 명상 하실 때 호흡 명상이 호흡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중심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역이니까. 호흡은 항상 지금역이에요. 어제 했던 호흡은 없어요. 복습도 예습도 없어요. 호흡은. 지금역이에요. 또는 여러분 냉수 마찰 아니면 찬물로 샤워. 예. 이것도 뭐예요? 아 뜨거! 아 차가!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또는 아주 매운 고추 먹어보세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뭐예요? 네,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서 나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 빨리 물 좀 줘. 혀가 불타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이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1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스크린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점을 찾아보거라. 주의가 이 점에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생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 너희를 볼 수 있다. 이 중간이라는 게 이렇게 수치화해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입니다, 이게 감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 익히고 배우고 숙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쪽에서 나와서 중간으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동시에 외부 스크린도 보고 그 현실에 있는 나도 본다. 이게 뭐예요? 한 걸음 물러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외부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유당하면 행동하면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해. 또는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 이건 내부 스크린에서 한 걸음 나온 거예요. 예. 또는 말하고 있으면서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 이것도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을 하니까, 예, 저는 지금 혼잣말 하잖아요. 혼잣말. 예, 저는 지금 내부 스크린에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의 음성도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또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메타커그니션,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어떤 게 조금 도움이 되냐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질문을 좀 이렇게 스스로 하세요. 자문한다 그러죠.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뭐 하려고 이러지? 이런 질문을 수시로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거조차 까먹기 쉬워요. 여기 점유당하면. 예. 누가 해주지 않는 한. 너 지금 뭐 해? 뭐 이러면 혹 깨어나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쓱 들어가 이제 여기 싹 빠져들어. 예.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심지어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연습을 하세요. TV가 실제로 그 스크린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전형적인 외부 스크린의 특징을 담고 있잖아요. TV 브라운관이 우리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하자면 TV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TV 보는 거. TV를 보면서 TV를 보는 나의 상황. 이걸 동시에 조감하면서 보는 거. 이거 연습하기 좋습니다. 네. 또는 이제 혼잣말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사람 있으면. 아, 이제 밥 먹어야지. 아, 나 지금 이동 중이야. 잠시 후에 나 카페에 가는 거지. 이렇게 혼잣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잠시 후에 할 거. 이것을 말로 되뇌이면은 이게 확실히 검증이 됩니다. 예, 체크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여기 잠들어 버리거든요. 예. 또는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기. 예, 쉬운 말로 이제 내가 하는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매는 지금 이렇게 낙서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잠시 후에 상담이 있지, 상담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심리매는. 네. 이런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뭐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 좀 더 나를 객관화하면서 주관화된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읽어줘라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감정을 읽어주지 않으면 감정에 빠져버려요. 그럼 상황, 외부 사건에 빠져들고 감정에 빠져들면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저기로 빠져버리고, 저기서 나오면 여기서 빠져버리고, 여기도 펜듈럼, 저기도 펜듈럼. 여기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프티의 뼈 때리는 말이 또 마지막에 나와요. 15페이지.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런데 어떤 자가 성공을 뒤쫓는지 아느냐? 패배자들이다. 바로 너희지. 왜냐하면 무의식의 상태에서 너희의 효율성은 5에서 10%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는 무의식 상태고, 이 상태는 우리의 통제권을 저당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안 되는 만큼 욕망만 커지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망만. 그래서 성공에 대한 욕망은 사실은 패배감에 반비례한다. 예. 그래서 욕망 또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메랑으로 날아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나의 불쌍한 아이들아, 울지 말거라. 전부 고칠 수 있단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대감을 주는 말을 하고 끝나요. 심리맨 버전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타프티가 조금 거만한데, 네, 좀 친절한 버전으로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점유당하고 살아왔고, 점유당하기 쉽고, 어디가 중심인지도 모르겠고, 네? 좌충우돌하지만, 일희일비하고, 부안해동하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걸 알았으면 됐어요, 오늘. 알았으면 됐습니다. 내 상태를 아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기만 하면 길은 항상 열리기 마련입니다. 심리맨이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함께 해보시죠.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끌리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뉴질랜드 심리맨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